갑시다. 게임. 야, 그 오늘 시험 본 거 화요일 날 풀이 올려줄 테니까 보세요. 아시겠죠? 자, 일어나시고. 아직 안 와요. 일정 좀 정하고 알려줄게. 알았지? 근데 토요일 와요. 다음 주부터 토요일 날 와. 6시부터 9시. 그리고 그때 못 오는 사람들 중에 다른 학원 없는 사람, 아영이 다른 학원 없잖아. 수요일이요? 토요일. 네. 집에 있을 거잖아, 근데. 네. 그거 라이브 틀 테니까 집에서 라이브로 봐. 네. 오케이? 또 민선이는 다른 학원 있는 거지. 라이브로 못 봐. 바로 올려놓을게. 꼭 보고 와야 돼. 보자. 힘드니? 그래. 자, 우리 그 다음 단원을 하기 전에 걔를 하나 짧게 보고 갈게. 자, 이거 하나 짧게 보고 가자. 자, 143번 문제를 좀 하나 보고 갈게요. 원래 이게 조금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보자. gx라는 함수가요. fx의 세제곱 빼기 12fx라고 하는데 이때 gx의 모든 극값의 합이래. 자, 다시 이 함수의 자,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 문제의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가 결론적으로는 같거든. 근데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우리 합성함수가 자, 극값을 갖는 순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됐어요? 합성함수가 극값을 갖는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 합성함수가 일단 뭐라고는 좀 가정을 하고 볼 거냐면 자, 일단 연속이라는 가정하에 볼게요. 이래야지 일단 좀 안전하게 설명이 될 것 같거든. 자, 다시 연속일 때야. 그러면 네가 연속인 함수일 때 그리고 그래서 내가 상황을 만들기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gfx라고 있으니까 gfx라고 하고 그리고 각각이 연속이어야 돼. 됐어? 됐니? 각각이 연속이어야 되는데 이쪽 문제 나올 때 기본적으로 요 각각이요 뭐가 되는 함수로 나올까? 미분이 가능한 함수로 나올 때니까 그냥 미분이 가능하다고 가정을 하자. 그럼 일단 연속 함수끼리 합성했으니까 합성 함수가 정의가 된다면 분명히 얘는 연속이 아니야? 연속임은 확실하지.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연속 함수끼리 합성하면 연속된다며.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녀석의 극값 갖는 거를 체크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거든. 그래서 두 가지를 보여줄 건데 당연히 첫 번째는 이래. 첫 번째는 얘 극값 갖는 순간 체크하고 싶으면 뭐 해보면 돼? 그냥 미분하면 그만이기는 해. 이건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란다. 그지? 자, 근데 자, 생각을 해보자. 두 번째는요. 이거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니까 자, 봐봐. 내가 gfx라는 애가 어디서 극값을 갖겠니? 라고 해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얘랑 그러니까 합성함수를 보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우리 고1 때 분명히 이렇게 배우잖아. x가 변하면 속함수가 변하고 겉함수에 넣어서 또 변하지. 그러면 이 생각 때문에 우리 앞에서 합성함수의 불연속 의심점을 볼 때 어떻게 보든
속함수가 불연속인 지점. 두 번째는 겉함수가 예를 들어서 x는 k에서 불연속이라면 속함수가 뭐가 되는 순간? k가 되는 순간을 보잖아. 그럼 얘도 같은 방법으로 보는데 자, 이렇게 된 함수의 극값을 갖는 지점은 둘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fx가 극값 갖는 지점. 일단 됐니? 두 번째는 gx가 x는 k에서 극값을 갖는다면 극값 가질 때 gx가 k가 되는 지점. fx가 k가 되는 지점. 됐어? 내가 그냥 적당한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 잘 봐. 겉에 있는 함수를 이런 걸로 한번 주자. 겉에 있는 함수가 sin x야. 그러니까 미분하지 않고 극값 갖는지를 체크하는 법을 알려줄게. 알았지? 자, 겉에 있는 함수가 sin x고 속에 있는 함수가 대충 뭐 한 x 빼기 2의 제곱이었다고 쳐보자. 여기 이렇게 좀 불편하니까 파이 x라고 한번 해볼게. 일단 됐니? 그럼 여기서 얘를 우리가 미분할 건 아니니까 변화하는 걸 한번 체크를 해봐. 일단은 우리 보면은 각각의 그래프를 좀 그려서 확인을 해볼 텐데 내가 얘를 sin 파이 x를 보자. sin 파이 x. sin 파이 x는 주기가 몇이니? 주기가 몇이에요? 2죠. 일단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자, 대충 이렇게 생겼어.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함수야. 자, 그리고 fx가 지금 x 빼기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겼어. 이게 fx야. 여기는 4고. 자, 그럼 이제 내가 함수를 한번 변화를 시켜볼게. 함수를 변화를 시켜볼게. 내가 x가 0부터 2 갔다가 4까지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일단 됐니? x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좀 더 그려야 되는구나. 자, 얘가 4잖아. 자, 잘 봐. x가 0부터 출발해. 2까지 가지. 그럼 요 값, fx 값이 4에서 어디로 와? 2로 오죠. 아니, 4에서 몇으로 와요? 0으로 오죠. 그럼 4에서 어디로 와? 0으로 이렇게 오겠지. 그럼 전체 함수 값을 생각해봐. 여기서 속에 있는 함수가 일로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 그럼 값이 잘 봐. gfx 입장에서는요. g 입장에서 내 속에 있는 게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4에서부터 출발해서. 다시 x가 0에서 2로 가고 4로 가면은 fx는요.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야. 4에서 0으로 갔다 다시 어디로 가? 4로 갈 거란 말이지. 그럼 여기서 일로 이렇게 가겠지. 그럼 값이 변할 때 이렇게 될 거야. x가 4에서 0으로 이렇게 간다고 쳐봐. 그러면 이렇게 지나갈 때 이 전체 값은 감소해 안 해? 감소하다가 이 겉에 있는 함수 g가 여기서 그 값을 갖지. 그럼 이렇게 지나면서 전체 함수 값은 감소하다 증가하니 안 하니? 증가하겠지.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이요. 여기 몇 분의 몇? 2분의 7을 통과하는 순간에 분명히 그 값을 가져 안 가져? 가질 거라고. 내 말 이해돼? 됐니? 다시 계속 가갖고 2분의 5를 통과하잖아. 여기는 이 값이.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값이 분명히 이럴 거 아니야. 얘가 분명히 여기 어딘가 2분의 5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야 없을 거야? 있으면은 이 속에 있는 함수는 2분의 5보다 좀 컸다 작아질 거라고. 그럼 여기보다 조금 컸다 일로 넘어가지. 그럼 함수 값이 다시 증가하다 뭘로 바뀌어? 감소로 바뀌면서 또 그 값을 갖겠네. 내 말 이해되니? 그럼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요 fx 값이 여지점 통과할 때 또 그 값 갖고 여기 통과할 때도 그 값을 갖는다 안 갖는다? 갖는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봐봐. x가 x는 2에서 fx가 그 값을 가져 안 가져? 같지. 그럼 잘 봐. x는 2를 기준으로 fx가 0으로 갔다 다시 커져 안 커져? 감소했다 증가하지. 그럼 잘 봐. 그 지점이 여기지 지금. 속 안에 있는 애가 0에 가까워지면은 g 입장에서 내 안에 있는 게 0으로 오잖아.
그럼 여기로 이렇게 오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돌아가지. 그럼 함수값이 작아졌다 다시 뭘로 바뀌어? 커지지. 그럼 또 그 값 같겠어 안 같겠어? 같겠지. 내 말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 값 갖는 순간이요. 이렇게 둘로 나뉘어요 안 나뉘어요? 나뉘어요. 이렇게 판단해서 풀면은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해됐니? 자, 그렇게 어려운 생각은 아니거든? 그냥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한 거냐면 우리 합성함수 배울 때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속함수 변할 때 겉함수 변한다고. 그냥 그거 이용해서 생각한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요거 하나 알면 좋은데 일단 그냥 그렇다고. 이거 말해주고 싶어서 그 문제를 거기다 넣어놨었던 건데 일단 한번 받아들여 보고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냥 배운 대로 풀자. 그럼 얘는 원래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모든 극값 합이잖아, 맞아? 그럼 얘는 여기 있는 gx라는 함수는 이렇게 보는 거야. gx라는 함수는 얘는 x 세제곱 빼기 12x라는 함수에 fx를 뭐 한 거야? 합성해 놓은 거지. 그럼 내가 gx는 hx라는 함수를 x 세제곱 빼기 12x라고 갖다 놓는다면요, 맞아요? gx라는 함수는 h의 fx가 돼야 안 돼? fx가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내가 봐야 되는 지점은요, h가 뭐 되는 지점, 극값을 갖는 지점을 fx가 통과할 때라. fx가 그냥 극값 갖는 지점, 그 지점에서 극대극소가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길 거라고 판단해서 풀면 좀 편한 거야. 이게 되면 너무 좋고 안 되면 말고. 일단 여기까지 됐니? 자, 집에 가서 그래프 아무거나 2개 그려놓고 곰곰이 생각해봐. 알았지? 자, 그러면 일단 얘 그냥 있는 대로 풀자. 그럼 미분을 해서 푼다고 치면 gx를 미분하시면 돼야 안 돼요? 미분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얘가요 3 곱하기 fx의 제곱 곱하기 f 프라임 x 빼기 12f 프라임 x죠. 이 녀석의 부호 바뀌는 순간 봐야 되니까 일단 묶어야겠죠. 그래서 곱의 형태로 정리하는 게 좋겠죠. 자, 3 곱하기 f 프라임 x. 그럼 그 다음 이렇게 되네. fx 제곱 빼기 4니까 합쳤으면 fx 더하기 2 fx 빼기 2 아니야? 2야. 여기까지 됐니? 근데 잘 봐. 얘 봐봐. 얘 극값 갖는 순간 네가 몇 되는 순간? 0 되는 순간. 즉 속함수가 뭐인 순간? 개인 순간. 맞아. 그다음 두 번째 여기서 나온 거는 뭐냐면은 자 여기서 이 부분이 뭔지 봐봐. 이 부분은요 민이 없어지고 나면요, 맞아? 3x 제곱 빼기 12죠. 3x 제곱 빼기 12가 몇 되는 순간? 0 되는 순간이지. 근데 그 순간이라는 게 겉에 있는 함수를 미분한 게 몇 되는 순간이야? 0 되는 순간이지. 맞아? 그럼 겉에 있는 함수가 0 되는 순간에 속함수가 거기를 지나가 안 지나가? 지나갈 때를 찾는 거라고. 그러니까 같은 결론이라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풀어도 당연히 안 될 건 없는데 때에 따라서는요, 아까 말했던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되게 효율적일 거란 얘기야. 그냥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다시 하자. 그냥 풀어. 아씨, 입 아파. 그럼 일단 f 프라임 x 구하시고 안 구하시고요. 그러니까 fx를 정확히 구하는 게 먼저겠네. 그럼 f 프라임 x를 먼저 구해볼까? 그럼 f 프라임 x를 구해보시면 자, 얘가 3x 제곱 빼기 9x 더하기 6이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문제가 없네. 자, 그러면 극값을 갖는 x값이 1과 2잖아. 그럼 1과 2를 넣어보자. 그럼 fx는 1, 됐어? 1, 네, 7 빼기 2분의 9니까 2분의 5. 그 다음 2를 넣으면은 fx는 2, 8. 20에서 18 빼니까 2, 2를 지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자,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fx가 이렇게 생겼지. 그리고 여기가 1,2분의 5가 되는 거고, 여기가 2,2가 되는 거고, 이게 fx가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해보자. 지금 여기서요,
머리 아파. 풀마 2가 되는 순간을 보면 자 보자. f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 여기 어딘가 있어 없어?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 있을 거고 됐어? 근데 fx가 몇이 되는 순간도 있어? 2가 되는 순간도 있을 거야. 자,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잘 계산했냐? 맞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자, 보자. 그럼 내가 여기서 일단 첫 번째 f'x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은 x는 1과 x는 2예요, 아니에요? 2죠. 근데 x는 1과 x는 2에서요. 이 녀석들 부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죠. 다시 x는 1이나 2에서 이 녀석들의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x는 1이나 2에서 y는 2나 y는 마이너스 2랑 지나가면서 뚫고, 그러니까 다시 y는 2랑 y는 마이너스 2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지 얘랑 fx의 대소가 바뀌잖아. 근데 x가 1인 지점이나 x가 2인 지점에서 그러니까 f'x가 부호 바뀌면 x는 1이나 2잖아. 그 지점에서 fx랑 y는 풀마 2가 대소가 바뀌니? 바뀌는 지점이 없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값 얘 부호 바뀔 때 그값 갖는 거야. 되니? 그 다음에는 fx랑 y는 마이너스 2의 교점이 생기면서 대소가 바뀐 데를 찾아야 되죠. 거기가 여기에요, 아니에요? 거기가 여기겠죠. fx랑 마이너스 2의 대소가 바뀐 지점. 그럼 그 지점을 보면은 fx x 세제곱 이거 구할 필요가 없겠다. 자,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알파라고 치자. 그럼 여기서 그값 가져 안 가져? gx는 그값 가져. 왜? 알파를 기준으로 네 부호 안 바뀌었어. 근데 네 부호는 바뀌고 니는 안 바뀌지. 다시 네가 왜 바뀌어? fx랑 마이너스 2의 대소가 바뀌니까 바뀌는 거지, 부호가.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gx가 그값 갖는 지점은 일단 이렇게 되겠네. 여기서 x는 1과 2 맞아? 여기서 뭐 x는 알파 2랑 대소 바뀌는데 어디야? 그럼 그 다음 또 여기야? 아니지, 어디야? 여기지. 됐어? 그럼 여기를 베타라고 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극값 몇 개 가져? 일단 4개 가져. 여기까지 됐니? 그럼 계산을 해야 돼 이제. 그럼 g에 입 아프네. g에 그러면 1, g에 몇? 2, g에 알파, g에 베타 찾아야겠지. 자, g의 1은요. 저기다 1이니까 f1의 세제곱 빼기 12 곱하기 f1 이렇게 되겠지. f1이 몇 분의 몇인데 2분의 5지. 그러니까 얘가 2분의 5에 세제곱 빼기 12 곱하기 2분의 5 됐니? 자, g의 2 f2 들어가야 돼. f2가 2네요, 맞아? 그럼 g의 2면요 f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빼기 12 곱하기 2 됐어? g의 알파면은 저기 x자리 알파 넣어야 되지. 그럼 f알파 세제곱 빼기 12 f알파지. 근데 f알파가 몇이야?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에 세제곱 마이너스 12 곱하기 마이너스 2 됐니? 베타 넣을 거야, 베타. 베타 넣으면 f 베타가 몇이야? 2잖아요. 그러니까 2에 세제곱 빼기 12 곱하기 2. 자,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다 더하면 그 값의 합이 나오는 거야. 됐어.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네, 자, 그 다음 볼게요. 넘어가서요. 자, 그래프 그리는 거 설명할 겁니다. 오늘 딱 8문제만 하고 보내줄 거야. 괜찮겠죠? 어제 물인데? 물 들어가기 싫은데? 하루쯤은 괜찮지 않나? 귀찮아, 나가기. 별로 맛 안 이상한데? 세균 이런 게 심할까? 나 똥 싸면 되겠지? 빼주지 않을까, 알아서 몸에서? 보자면 자, 보자. 여기까지 되셨... 안 됐지, 이거. 그냥 그런 게 있어.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 알아두면 언젠가 써먹어. 알아두면 써먹게 될 거야. 아까 요렇게 했던 생각을요, 몇 년 최근에 수능에 한번 나왔던 적 있거든. 애들 엄청 많이 틀렸던 거. 합성함수가 극값 갖는 순간 세는 거.
애들이 보니까 다 계산을 존나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래프 2개 그려놓으면 30표면 푸는데 막 뉴스에는 막 수능 어렵다고 나오고 그럼 안 되거든? 알았지? 그냥 보면 돼. 그냥 이해하면 돼. 알았지? 이해하고 몇 번 더 고민해. 자, 보자 그러면 그래프 그리기. 다음 주엔 금요일 날 일단 우리 7시에 오자. 앞에 별거 없지? 다른 일정 있어? 당분간 금요일 날 수업 1시간씩 더 하자. 미적분 시작하기 전까지. 병원 가야 돼? 병원 갔다 와. 일단 7시에 시작하고 있을게. 그래. 또 병원 가는 사람? 아플 예정이라든지. 아니지? 7시에 보자. 자, 일단 우리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부터 설명해 줄게. 그래프를 딱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식을 딱 보면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릴 생각해야 되잖아. 그럼 그래프 그릴 때 뭐부터 판단하는 게 좋냐면 일단 자, 우리 수투 파트에선 이래.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은요. 걔가요. 자, 대칭성이 있나를 판단합니다. 일단 됐니? 다시요. 뭐가 있나 판단하시라고요? 대칭성 있나 판단하시라고요. 근데 이러면 좀 이상해. 내가 딱 보자마자 이 함수는 7,3대칭인데? 이런 미친놈 같지? 그러니까 이런 걸 찾으란 얘기일까? 이런 걸 찾으란 얘기는 아니겠지. 그럼 제일 일반적으로 어떤 대칭을 원점 대칭이나 Y축 대칭 정도는 체크하고 들어가자 이 얘기야. 왜 벌써 힘들어 정원아. 왜 그래. 내가 널 너무 힘들게 했어? 자, 다시 봐. 그러면 이제 방학도 다 끝났네? 축하한다. 빨리 학교로 가라. 여기 은혜고는 왜 시험 일정이 왜 그래? 야, 쟤네랑 니네랑 한 달 차이 나. 방학을 1월 10 며칠 날 한다고? 자, 보자. 대칭성 있나 보는데, 자, 대칭성이 일단 두 가지 판단합니다. 자, 일단 Y축 대칭인 함수랑 원점 대칭인 함수 체크하세요. 자, 우리 fx가 Y축 대칭입니다. 됐어요? fx가 우함수입니다. 차수는 뭐만 있어요? 짝수 차수만 있어요. 이건 기억해놓자 그냥. 다시 Y축 대칭일 때 무슨 차수만 있다고? 짝수 차수만 있어요. 자, 상수항 포함해서 안 해서? 상수항 있어도 돼.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인 거는요. 무슨 차수만 있어? 홀수 차수. 상수항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홀수 차수만. 자, 그리고 이런 것도 했지 우리. fx가 원점 대칭이면 f'x는 y축 대칭. 이런 거 했었어. 되는 걸로 믿고 있을게.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좀 참고 삼아. 이 정도 상황도 좀 눈에 잘 보이는 게 좋겠다. 만약에 fx가 x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1이었다고 쳐보자. 그러면 대칭성 있어 없어? 당연히 있죠. 왜? 1이 없었다 치면 어느 점 대칭인데? 홀수 차수만 있으니까 원점 대칭인데 그 녀석을 위로 얼만큼 올리니까 1만큼 싹 올리니까 얘가 0, 몇 대칭이 돼? 1대칭이 되는 정도도 당연히 엮어서 생각을 해줄 거. 자, 일단 먼저 그래프 그리기 전에 대칭성이 있으면 대칭성은 판단하시는 게 늘 좋습니다. 되셨습니까? 일단 이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 자, 이제 실제로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하는지 보자. 자, 첫 번째 그래프 그릴 때, 자, 지금 내가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수투 버전이야. 됐어? 미적 버전은 따로 있어. 오케이? 자, 다시 수투에선 이렇게 그리세요. 첫 번째 함수식을 보고서 니네가 뭐부터 생각하냐면
걔가 인수분해 되는지부터 무조건 보세요. 됐어. 무조건 미분하고 그리는 거 아니야. 다시 자 제일 첫 번째 그 식을 보고서 뭐가 되는지 판단하라고. 자 인수분해 할 수 있나 보세요. 됐어.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그래프 그냥 다 그려져. 오케이? 인수분해부터 하는 거야. 그래서 자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하면 되네.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럼 내가 인수에 따라서 그래프 그리는 방식이 달라지겠지. 그래서 이제 인수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인수에 따른 그래프를 설명을 해줄게. 인수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질 건데 인수에 따른 그래프 설명을 먼저 해줄게. 자 일단 첫 번째 이래 fx가 자 x 빼기 a를 딱 한 개만 가져 인수로. 됐어? 다시 정확히 몇 개만 갖는다고요? 한 개만 갖는다고요. 자 이제 잘 들어봐. 자 한 개만 가지면요. 자 이런 상황일 거야. fx는 x 빼기 a 이렇게 돼 있고 뒤에 어떤 다항식이 붙어있는 형태가 되겠지. 이렇게. 근데 x 빼기 a를 딱 하나만 갖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 얘기는 여지점은요. 됐어. x에 a를 넣어봤자 0이 돼 안 돼? 0이 되진 않지. 내 말 이해돼? 자, 다시 요 자리는요. x 빼기 a를 인수로 갖지 않을 거야. 그럼 x 빼기 a를 인수로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x는 a의 근처에서 요 녀석은요. 부호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겠죠. 자,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해줄게. 잘 봐. 만약에 fx가 x 빼기 1 이렇게 돼 있고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7 이렇게 돼 있었다고 쳐보자. 자, x 빼기 1을 인수로 갖지 fx는 몇 개만? 한 개만. 왜? 여기 1 넣었을 때 0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고 그럼 얘가 x는 1인 순간에 어떤 적당한 양수죠. 부호의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x가 1을 통과해 갈 때 이 녀석은 부호의 변화가 생기질 않겠죠. 자, 내 말 이해되니? 그럼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x가 1 근처에서 이 녀석은 늘 무슨 수야? 양수인데 여기 있는 x 빼기 1은요. x는 1을 기준으로요. 부호가 어디서 어디로 바뀌냐? 음에서 양으로 바뀌지. 그럼 분명히 이 전참수는요. x는 1을 기준으로 1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통과할 때 함수값의 부호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내 말이 이해돼? 자 그러면 분명히 이런 상태라면 그래프가 내가 그냥 여기 붙는 qx는 계속 쓸 때 다 양수라고 지정을 할게. 그냥 qx 그냥 양수라고 치고 얘 무조건 양수라고 치면은 그럼 fx 그래프는 x는 a에서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거냐면 x는 a가 있고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이렇게 그냥 뚫고 지나가면서 그려지겠죠. 자 이거 앞에서 분명히 해본 거다. 자 두 번째는 자 fx가 x 빼기 a를 인수로 딱 2개 갖는 거야. 다시 딱 몇 개만 가져요? 2개만 가져요. 됐니? 그러면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되겠네. 얘가 fx가 x 빼기 a의 제곱 곱하기 qx지. 딱 2개만 가지니까 다시 너무 뻔하게 이 녀석은 x는 a 근처에서 부호가 바뀌겠니 안 바뀌겠니? 바뀌지 않겠지. 그러면 내가 얘 부호 안 바뀌니까 늘 양수라고 지정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정리한 걸 보자. 다항함수 fx가 x 빼기 a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면은 조건이 몇 개? 3개. fa가 0, f 프라임 a가 0. 그래서 fx가 x축에서 x축이랑 x는 a에서 접한다까지 가는 거였지.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앞에서 정리한 게 이거였어. fa가 0이고 f'a가 0이라 x는 a에서 x축과 그래프가 뭐 할 거야? 접할 거야 일단. 여기까지 됐니? 이건 앞에서 해놓은 거야. 무조건 알아야 돼. 자 그럼 다시 봐. 그럼 니네 x는 a를 기준으로 이 녀석에 대해 생각해. 이 녀석 x는 a 기준으로 이 녀석 부호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왜? 제곱할 거지. x가 자 천천히 할게. x가 a보다 조금 작아도 됐어? 어떤 음수의 제곱이니까 양수지. x가 a보다 조금 크면 x 빼기 a는 양수고 걔를 제곱하면 또 무슨 수야? 양수지.
A를 통과할 X가 A를 통과할 때 X 빼기 A의 제곱은 부호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데 접할 거래.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거냐면 fx가 자 x는 a가 있고 얘 늘 내 양수로 지정해놨잖아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접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야. 됐어? 인수를 두 개 가지면 한쪽에서 접해. 됐지? 자, 세 번째. 이번엔 fx가 x 빼기 a에 x 빼기 a를 인수로 딱 세 개 가져. 일단 됐니? 세 개를 가지면 얘 이렇게 되겠네. fx는 x 빼기 a의 세제곱 곱하기 qx고 다시 보자. 얘들아, 얘 x 빼기 a를 세 개 간다는 얘기는 이미 두 개를 가졌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 이거 만족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내 말이 이해돼? 이거 만족하는 상태에서 잘 봐. 세제곱이잖아. a 통과하면서 부호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겠지 분명히. 자, 그러면 얘 갖고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그래프가 x축이랑 x는 a에서 접할 건데 맞아? 부호가 바뀌면서 접해야 돼, 안 접해야 돼? 접해야 돼. 즉 a를 뚫고 지나가면서 접하는 그래프가 나오는 게 이 상태야. 자, 일단 여기까지 됐니? 인수의 개수에 따라 그래. 그럼 잘 봐. 홀수개를 갖잖아? 홀수개를 가지면 기본적으로 뚫고 지나가 안 지나가? 지나가. 짝수개를 가지면은 한쪽에서 접해. 안 뚫어. 그 다음에 인수를 두 개 이상 가지면 접해야 돼, 안 접해야 돼? 접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까지 된 거임. 자, 좋아. 그래서 일단 요게 기본이야. 그러면 4개, 5개, 6개 다 생각할 수 있고 없고. 있고 왜 3개까지만 하냐면 어차피 수투에선 최대 4차 함수야. 인수 4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문제 내겠냐? 2차 함수랑 똑같은 모양인데 안 낼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래프 그리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을 거라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니네. 만약에 fx가 있는데 얘가요. x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4야. 인수분해 했는데 인수분해 되는 건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인수분해 되더라 라고 하면은 x는 얘가 어디서 접하고 1에서 한쪽에서 접하지. 두 개니까 4를 뚫고 지나가 안 지나가? 4에서 뚫고 지나가는 그래프지. 최고차한 계수와 양수지. 오른쪽 위로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고 얘 최고차가 홀수차 수지. x가 음의 무한대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겠네. 그럼 얘 그래프를 보면 그냥 이게 fx 아니야? 이게 fx가 되는 거야. 일단 됐니? 자,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 줄 거야. 미분해 라고 할 거거든. 미분 먼저 하는 거 아니야? 뭐부터 해? 인수분해부터 해 무조건. 이쪽이 훨씬 빨라. 자, 그 다음에 또 해볼까? 만약에 fx가 이번엔 x의 세제곱 곱하기 x 빼기 4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니? x는 0에서 뚫고 지나가면서 접하고 4를 지나가 안 지나가? 지나가고 4차 함수죠. 최고차 함계수 양수죠. 왼쪽 끝도 올라가고 오른쪽 끝도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여기까지 된 거야? 자, 그럼 다시. 그럼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0, 4 뚫고 지나면서 접하고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이게 fx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서 바로 그리는 거야. 이해된 겁니다, 일단. 자, 다시. 그러면 두 번째. 그럼 만약에 딱 봤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인수분해 안 된다. 그럼 케이스를 둘로 나눠. 일단 됐니? 자, 다시. 자면 안 된단다. 자면 안 된단다. 자, 억지로 눈 크게 뜨는 거 맞아. 다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때는 둘로 나눠. 첫 번째 체크해야 되는 건 상수항 빼고 인수분해 할 수 있는지 봐 그냥. 다시 못 빼고 인수분해 할 수 있는지 보라고요? 네, 상수항 빼고 인수분해 가능한지 보세요. 됐어. 이거 안 되면은 그 다음엔 그냥 미분해서 그려. 됐지? 다시 상수항 빼고 인수분해 해보고 만약에 요게 안 되잖아? 안 되면은 그때는 미분하고
미분하고 자 우리 아까 했던 거 뭐 했었어 아까 내가? 아까 그 3차 함수 x세제곱 빼기 12x인가 그렸었잖아 내가. 아니다. 아니 그거 안 그렸구나. fx 빼기 뭐 2분의 3x제곱 이렇게 아까 그렸었잖아 내가. 이거 전 문제 풀 때. 그때 내가 뭐 했어? 극값 찍어서 그냥 연결했지. 기억나니? 자 그래서 다시 미분을 하고 극값 찾아서 연결해 그냥. 극값 찾고 연결. 됐어요. 미분 가능한 함수를 연결해야 돼. 부드럽게 연결해야 돼. 뾰족하게 연결하면 안 돼. 여기까지 됐니? 그래. 자, 그러면 상수항 빼고 인수분해한다가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야. 만약에 나한테 fx가 있는데 x세제곱 빼기 뭐 이렇게 돼 있었다고 쳐보자. 됐어?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는 바로 할 자신이 별로 없잖아. 근데 마이너스 5를 빼고 인수분해는 그리 어렵지가 않죠. 그럼 나는 얘를 그린 다음 y축방에 몇만큼 평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5만큼 평이동한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5가 없다고 치면은 이게 x축처럼 생겼을 거고요. 0을 뚫고 지나가고 3에서 접해 안 접해? 접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이 녀석이 y는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그럼 x축의 위치만 적당히 찾으면 되겠지. 여기도 된 거다. 자, 좋아. 그래서 일단 이게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입니다.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냥 뭐 잘하면 돼? 인수분해 잘하면 돼. 됐지? 그러면 자 이제 봐봐. 내가 왜 이거를 인수분해를 하면 유리해지냐고 말을 하냐면 자 일단 들어봐. 인수분해했을 때 생기는 이점을 몇 개를 가르쳐 줄 건데 인수분해를 하잖아? 그럼 내가 뒤에서 이제 뭘 설명할 거냐면 일단 자 봐봐. 인수분해가 되면은 뭘 하면은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냐면 내가 좀 이따가 3, 4차 함수 비율이 있어. 됐어? 비율에 대한 설명을 하나 해줄 거고 그 다음에 함수값을 좀 쉽게 구할 때 자, 거리곱이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요거를 설명해서 이제 필요한 순간에 함수값을 그냥 쉽게 찾아볼 거야. 일단 내가 여기까지 되면 미분 안 해도 필요한 거 다 구할 수 있어. 일단 여기까지 됐지? 안 되면 미분하는 거다 늘. 됐어? 그러니까 니네 보면은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 수투를 배우고 나면 그냥 모든 함수가 보일 때마다 미분부터 해. 됐어? 그거 아니야? 오케이? 자, 다시 박으면.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됐지. 그럼 내가 여기까지 했으면 일단 첫 번째 이런 게 되는 거야. 식을 보면 걔 보고서 우리가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일단 요거 할 수 있게 된 거고. 자, 그럼 우린 이제 뭘 할 수 있어야 되는 반대로 그래프를 보고서 식도 쓸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식도 쓸 수 있어야 돼.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를 보고서 식을 쓴다는 얘기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땐 이렇게 될 거야. 문제에서 그래프를 줄 수도 있다. 이러면 초보적이고. 됐어?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은 문제에서 니네한테 조건을 줄 거야. 그럼 조건을 읽고서 그거에 해당하는 몇 가지 그래프를 그리고 어려운 문제 풀 때 이래. 다시 문제에서 조건을 몇 개 줄 거야.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조건대로 그래프를 그리고 식을 써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맞는지 계산해서 체크하는 거야 문제가. 됐어? 자, 수투 문제가 어려워지는 건 별게 없어. 미분 파트에서는. 됐니? 그래프랑 식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 쉽게 풀리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그래프에서 식으로 넘어가는 과정 보자. 자, 일단 그럼 내가 그래프를 보고 식을 쓰는 거지. 근데 내가 다항함수 식을 쓸 때 뭐부터 먼저 하라고 그랬어? 인수정리부터 하라고 그랬지. 그럼 여기서 니네가 식을 쓸 때 제일 먼저 생각해줘야 되는 거는 뭐를 하는 게 맞니? 인수정리를 무조건 하는 게 맞아. 그럼 인수정리를 쓴다는 얘기는 자 이제 들어봐. 인수정리를 쓴다는 얘기는 우리 인수정리 쓸 때 원래 쉽게 얘기하면 방정식에 해에서 쓰잖아. 방정식에는 그래프의 무엇이야? 교점이잖아. 내 말 이해돼? 자, 그러면 인수정리를 쓰겠다는 얘기는 뭘 보면서 쓰는 거야? 교점을 보고서 쓰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인수정리 쓸 때 보면은
어떤 애들의 교점이 되냐면 y는 fx와 y는 0, x축과의 교점을 이용해서 인수정리를 써 안 써? 쓰겠지만 적당히 이항을 한다면은요, 맞아? 이 상태가 아니라 y는 fx와 y는 gx의 교점 이용해서도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게 될 거야. 자, 일단 쉬운 것부터 하나 해보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이건 그냥 얘만 들어도 될 것 같아. 만약에 니네한테 어떤 함수를 줬는데 이렇게 생겼고 얘가 1, 2, 5래요. 일단 됐니? 3차 함수래. 그럼 fx 보자마자 무슨 생각 딱 들어? 인수를 뭘 갖겠구나?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5. 최고차항 계수는 알겠다 모르겠다? 모르겠다니까 p 곱하기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5가 돼. 됐어. 다시 해보자. 두 번째. 그럼 만약에 이렇게 있었어. 자, 이렇게 있었고 fx가 얘가 4차 함수래. 몇 차 함수래? 4차 함수래. 알파, 베타래. 알파에서 접하고 베타에서 접하지. 그럼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를 4차 함수니까 인수로 몇 개씩 가져야 돼? 2개씩 가져야 돼. 돼, 안 돼? 돼. 하는 거야. 자, 다시 해볼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상황을 보여줄게. 그럼 이렇게 됐다고 쳐보자. 만약에 어떤 y는 gx라는 직선이 있고요. 됐어, 얘가 직선이래요. fx가 이렇게 있대요. 됐어? 그다음 교점의 좌표가 여기가 x는 0이고 여기가 x는 3이고 만약 여기가 x는 6이었대. 됐어? 그럼 내가 식으로 쓸 때 어떻게 써야 될까? 일단 이렇지, 기본적으로. fx는 gx의 실근이 뭐뭐뭐야? 0, 3, 6이지. 어떻게 해야겠어? gx를 뭐하고? 이항을 하고. 됐어? gx를 이항을 하면 fx 빼기 gx는 됐어. 누구를 인수로 하죠? x? 최고차항 계수 모르니까 x 빼기 3, x 빼기 뭐가 되겠어? 6이 되겠지. 자, 하나 더 하자. 자, 다시 그 다음에 만약에 이랬어. 얘가 y는 gx야. 직선인데. 자, 이게 fx야. 됐니? 자, 다시. 졸지마. 야, 시작한 지 아직 1시간도 안 됐잖아. 한 10분 한 거 같은데. 졸지마. 아, 나도 알아. 10분보다 훨씬 많이 지난 거. 한 40분 지난 거 아니야? 7시쯤 됐지? 아, 뭐야, 한참 지났네. 별로 안 정확한데? 자, 다시 봐.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해보자. 그럼 식을 어떻게 써야겠니? 자, 기본적으로 뭐야, 한쪽에서 접하니까 x 빼기 알파를 몇 개 인수로 가져? 2개 갖고 x 빼기 베타를 하나 가져. 왜 그런지 다시 설명해 줄게. 자, 다시 봐.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fx 빼기 fx는 gx가 알파를 중근 베타를 하나 가져 안 가져? 가질 거니까 fx 빼기 gx는 p 곱하기 x 빼기 알파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베타 쓰면서 넘어가는데, 선생님 이거 이렇게 2개 갖는 거 이해 안 돼요 이럴 수도 있어.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잘 봐. 지금 fx랑 gx가요, x는 알파에서 접하고 있어요, 안 접하고 있어요? 접하고 있죠. 접하고 있으면 이렇게 되겠네. f 알파는 g 알파야 아니야? f 프라임 알파가 g 프라임 알파야 아니야? g 프라임 알파야? 그러면 내가 fx 빼기 gx를 hx라는 함수라고 해보자. hx라고 하면 이거 h 알파가 0인 거지. 이거 넘겨보면 그 다음에 h 프라임 알파가 몇인 거야? 또 0인 거죠. 왜? h 프라임 x는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고 걷다가 알파 넣으면 0 나올 거 아니야. 니네 둘이 같으니까. 그럼 니니까 인수 몇 개 가져? 2개 가져.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보고서 식 쓸 수 있어 없어? 식 쓸 수 있는 거다. 일단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 보자. 정리해야 돼요. 네, 한 3분의 1 왔어요. 네, 한숨 나오지. 마음에 안 들지. 괜찮아. 안 죽어. 내가 다 해봤잖아. 잘 안 죽더라 애들. 그래. 아직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적은 없단다. 왜?
나 아는 형님이 이제 강사를 하는데 얼마 전에 애가 시험을 못 봤다고 갑자기 자살을 했대. 자살 시도를 했대. 그래서 그 친한 형인데 형 멘탈이 깨져갖고 막 내가 잘못한 걸까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자살 시도 이런 거 하지 마라. 알았지? 나 그런 걸로 멘탈 깨지고 싶지 않아. 소소한 부탁이 있는데 나보다 일찍 죽지 마. 알았지? 나보다 오래 살자. 나보다 오래 살겠지 니네가 건강하니까. 그지? 교통사고 이런 거 당하지 말고 길 가다 이상한 사람한테 시비 털지 말고. 알았지?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 위험한 거 하지 마. 자 일단 여기 정리되셨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볼게요.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야 뭐하냐 뭐하냐. 자 봐 그 다음 거야. 자 3차 함수 비율이야. 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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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일단 얘를 얘를 써먹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줘야 되는 부분 3차 함수는요. 기본적으로 점대칭 함수입니다. 다시요. 모든 함수는요. 어디 대칭 함수라고요? 점대칭 함수예요. 자 점대칭 함수인데 그 점이 무슨 점이냐면 그 점을요 앞에서 짧게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변곡점이라고 해. 일단 됐니? 자 변곡점이란 얘기는 이게 의미가 뭐냐면 변곡점은 이게 곡선의 요철이 바뀌는 지점이라고 해. 참 요철이란 단어는 알지? 그 아버지들이 운전하실 때 도로에 요철이 있구나 이런 말씀 안 하시니? 그런 말 안 하셔? 이거를 니네 버전으로 말해주면 씨발 도로가 패였다 이거야. 됐어? 혹은 도로가 울퉁불퉁하다 이런 게 요철이야. 알았어. 자 다시 곡선의 요철이라는 게 뭐냐면 얘는 뭐냐면 곡선의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바뀌는 지점이야. 일단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바뀌는 지점이야. 그럼 그 다음이야. 그럼 내가 아래로 볼록한 곡선을 하나 그어보고요. 전에 했었어. 좀 짧게 빨리. 자 위로 볼록한 곡선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그럼 아래로 볼록한 곡선을 봐봐. 얘는 아래로 볼록한 이 단어는 알지? 아래로 볼록. 그래. 아래로 볼록 아니까 해보자. 그럼 얘한테 내가 접선을 막 그어볼게. 이렇게 그어보고 그 다음 지점에서 접선을 또 그어보고 색깔이 구분되게 그 다음 그어보고 또 그어봤단다. 자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고 있지. 자 좋아. 그러면 아래로 자 fx가 있는데 fx가 아래로 볼록하면은요 일단 첫 번째 이거 아시면 돼요. 그 녀석은요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동안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면 그 지점에서 fx는 됐습니까? 아래로 볼록합니다. 이해되지? 두 번째 아래로 볼록한 걸로 니네가 문제 풀 때 또 써줘야 되는 건 이거야.
곡선이요 접선보다 위쪽에 위치해야 안 해요? 곡선이 접선보다 위쪽에 위치하는 것도 알 수 있죠. 다시 접선이 아래쪽에 그려지잖아. 아래로 볼록할 땐 그지? 자 그러면 위로 볼록하면 굳이 내가 접선을 또 그려봐야 될까? 안 그려도 되겠지. 그럼 위로 볼록하면 접선을 그어봤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치.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 자,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고 곡선이 접선보다 밑에 있거나 같은 상황이 생길 거다. 일단 됐니? 그럼 내가 몇 차 함수 갖고 놀 거니까 3차 함수 갖고 놀 거니까 다시 보자. 그럼 3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는요 3차 함수의 도함수인 몇 차 함수로 판단하니? 2차 함수로 판단하지. 그럼 내가 f'x가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일 때는 2차 함수가 되지. 2차 함수가 되고 내가 얘를 아래로 볼록하다고 해볼게. 이게 f'x야. 그러면 여 대칭축을 기준으로요. 들어보세요. 대칭축을 기준으로요.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겠죠? 내 말 이해돼요? 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합니다. 접선의 기울기는 감소하고요. A를 지나서는요. A랜다. 미안. A라고 하자 여기. X는 A를 지나서는요.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해요 안 해요?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바뀌는 지점은 어디겠어? X는 A가 되겠죠. 됐니? 근데 이 X는 A라는 지점은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 되는 지점이야? 0이 되는 지점이겠지. 그러면 내가 요 지점이 변곡점의 X좌표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게 몇 된 지점이니까? 0 된 지점이니까 fx를 몇 번 미분해서? 2번 미분하는 거야. 2번 미분해서 몇이 되면? 그 값이 0이 되면 이 의미는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란 의미야. 됐어. 네가 0이 되면 그때 함수 fx의 a, fa는 됐어요? 3차 함수 fx의 무슨 점이 돼? 변곡? 점이 되는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 됐니? 근데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인데 증명해줘? 증명 별로 어렵진 않은데 안 궁금하니? 하나도 안 궁금해? 그럼 그냥 외워. 오케이? 증명 원하는 사람 따로 와. 해줄게 그냥. 증명 되게 쉬워. 증명 찾아보고 싶으면은 실력 정석에 있어. 됐어요? 증명 궁금하면 수학2 실력 정석 보면은 거기에 증명하세요 하나 써 있거든. 증명해봐. 알았지? 안 어렵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됐니? 됐어. 자, 이 점 대칭인 거야. 이제 얘를 이용해서 비율관계 설명을 합시다. 자, 3차 함수 비율관계 2개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3차 함수가 어떤 직선과 접하고 다시 만나는 상태. 자, 이때 일단 기본적으로 비율 관계가 존재합니다. 자, 근데 내가 여기서요. 이 3차 함수를 대칭성을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일단 3차 함수가 점대칭이 됐잖아. 얘를 그냥 원점 대칭에 갖다 놓을게. 그럼 원점이 무슨 점이 되는 거야? 3차 함수의 변곡점이 되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해볼게. 그래서 첫 번째 상황. 쯤에다 볼까? 자, 3차 함수가 자, 이렇게 생겼어. 자, 그리고 내가 얘가 원점 대칭이라고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쓰자. 원점 대칭이니까 홀수 차수만 있어 없어?
홀수 차수만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다시 원점 대칭이므로 이 점에 대해 점 대칭이고 이 점이 무슨 점이라고? 변곡? 점이라고. 변곡이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보자. 그럼 내가 얘가 직선과 접하고 다시 만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제일 만만한 직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여기 극대인 점에서 접하는 애. 자, 여기까지 됐니? 자, 요 직선이 상수함수니까 내 y는 그냥 k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일단 여기서 접하니까 이 점의 x좌표를 내가 알파라고 할게요. 됐니? 다시 만난 이 점을 내가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됐어. 그럼 내가 여기서 식을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거든? 어떻게 될 거냐면 fx 빼기 k는요. 맞아요? 다시 fx 빼기 뭐는요? k는요. x 빼기 알파를 몇 개 인수로 갖고요? 2개 갖고요. 됐어요? x 빼기 베타를 몇 개 가져요? 하나 갖죠. 아, 그럼 얘가 이렇게 돼, 안 돼?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됐지? 자, 좀만 더 해보자. 야, 우리 요거 식으로 쓰면은 ax 세제곱 더하기 bx 빼기 k는 x 빼기 알파의 제곱 x 빼기 베타잖아. 뭐 k는 넘기나 마나 상관없고. 여기서 봐. 이차항 계수 있니 없니? 없죠. 괜찮아? 그럼 얘는 0이라는 방정식의 세근의 합이 몇이 돼? 0이 돼야 되지. 이차항 계수가 없으니까. 다시 얘 이차항 계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얘 이차항 계수는 알파 베타 더한 거야 아니야? 알파 베타 더한 게 몇 대? 그럼 이차항 계수 없으니까 0 되겠네. 여기까지 됐어. 다시 이차항 계수 있어 없어? 없어. 얘 이차항 계수 우리 구해 못 구해? 곱셈 공식 배웠잖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시험이 됐어? 그럼 다시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몇인 거야? 0인 거지. 됐니? 그럼 베타는 마이너스 몇 알파야? 2알파지. 그럼 잘 봐. 여기서부터 이마만큼이 알파죠. 근데 여기서 이마만큼이, 그럼 잘 봐.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2알파잖아. 그럼 요 길이가 1이면 요 길이가 몇 배가 돼? 2배가 되겠지 분명히. 여기까지 됐니? 다시 여기 좌표가 뭐니까? 마이너스 2알파니까 요 길이는 마이너스 알파고 요 길이는 마이너스 2알파가 될 거 아니야. 1대 2지. 자, 그럼 다시 가. 그럼 여기서 비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1이란 얘기가 아니라 비율이야. 1대. 일단 됐니? 1대. 여기서부터 이마만큼이 몇이 되니? 2가 되지.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자, 다시. 여기 대칭이잖아. 그럼 얘 기준으로 여기랑 극대된 점이랑 극소가 된 점은 대칭인 위치 아니야? 대칭인 위치겠지. 됐어? 대칭인 위치지. 그러면 이 점을 갖고 생각해보면 네가 이렇게 연결됐다고 했을 때 여점 대칭이니까 이거랑 길이가 같겠니 다르겠니? 같겠지. 자, 그러므로 여기를 찍으면은요. 여기가 알파면 이 점 x좌표 뭐야?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게 문제가 없을 거고. 자,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지. 근데 다시 여기가 1대 몇이 되겠어요? 여기가 1이 되겠네요. 됐니? 자, 다시 3차 함수가 직선과 접하고 만나잖아. 그럼 접하는 지점의 x좌표부터 변곡까지가 거리가 1이잖아. 그럼 변곡점 x좌표부터 다시 만나는 지점 x좌표까지 거리가 몇이 돼? 2가 되는 거야. 이게 x좌표의 비율 관계를 말하는 거야. 내 말 이해돼? x좌표의 비율 관계를 말하는 거야. 이거의 비가 1대 2란 얘기가 아니야. 접하는 데부터 변곡까지, 변곡에서 다시 만나는 데까지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접하는 데 x좌표부터 변곡점의 x좌표까지가 1이면 변곡점의 x좌표부터 다시 만나는 점의 x좌표까지의 거리가 2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좀만 더 하자. 그럼 얘가 있으면 대칭성을 쓸 거니까 여기에 평행한 됐어. 접하면서 평행한 애를 하나 더 그릴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럼 여기가 y는 k니까 여기가 y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다시 3차 함수가 접하고 다시 여기서 만나 안 만나? 만나. 됐니? 만나. 여기서 변곡까지가 몇이면 1이면 다시 만날 때까지 몇이야? 2야. 그럼 여기가 여 x좌표가 있을 거고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이마만큼이 몇이 되니까 2가 되니까 이마만큼은 다시 몇이야? 1이 되겠지. 여기까지 됐니? 됐어. 좀만 더. 그럼 여기에 지금 8개 직사각형 보여? 맞아? 똑같은 직사각형이 아니야? 똑같은 직사각형 되겠지? 되니? 그래. 이해되니? 무조건 알아야 돼. 자, 쌤, 이거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않나요? 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만약에 함수 fx가 있어. 내가 걔가 만약에 2 곱하기 x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4라고 줬다고 쳐보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잖아. 앞에서 배운 대로 1에서 접하고 어디를 지나? 4를 지나서 이렇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면 3차 함수가 x축이란 직선과 접하고 다시 만나 안 만나? 만나. 지금 여기가 변곡까지가 극소까지가 있겠지. 그럼 요게 다시 1대 1대 1이 아니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이잖아. 그럼 실제로 변곡점 x좌표가 2고 극소가 되는 점이 몇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을 넣으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극소값까지 찾는다 못 찾는다? 찾는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니네 미분에서 3을 구하고 함수값을 찾는 게 빠르겠냐? 미분 없이 바로 찾고 함수값 찾는 게 빠르겠니? 당연히 이쪽이 훨씬 빠르겠죠. 이해됐어요? 다시 두 번째. 자,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데 다시 해볼게. 그림을 못 그리겠냐? 자, 이번에도 원점 대칭인 3차 함수 하나 갖다 놓고 그립시다. 자, 이렇게 생겼어. 내가 이번에도 3차 함수. 자, 원점 대칭이야. 자, 이번엔 아까는 기울기가 0인 직선을 그렸잖아. 0이 아닌 직선 그려도 딱히 달라지진 않아. 그럼 잘 그릴 수 있을까? 여기서 이렇게 일단 하나 있어. 다시 3차 함수가 어떤 직선과 접하고 다시 만나 안 만나? 접하고 다시 만나지. 다시 만나는 접하는 이 지점 알파자 됐니? 자, 여기 여지점 베타자. 근데 잘 봐. 얘는 얘라고 놔도 여전히 이차항은 있니 없니? 이차항 계수 없지. 그럼 당연히 이 녀석과 이 녀석 비율 1대2 나오는 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게 되겠지. 일단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변곡이니까 여기까지가 1이면 다시 만나는 이 점까지가 몇이 돼? 2가 되는 거야. 그럼 다시 1대1 되는 지점 찾을게. 여기 봐봐. 얘로부터 네 대칭인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잘 봐. 이 변곡점이요, 이 녀석의 도함수인 2차 함수의 대칭축이 아니야. 대칭축이지. 그럼 얘로부터 얘만큼 반대쪽으로 떨어진 점을 찾으면은요, x좌표의 간격이 같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도 뭐 할까? 다시. 여기가 변곡점이잖아. 됐어? 이 A로부터 일정하게 떨어진 점, 여기 똑같이 떨어진 점이야. 그럼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가 뭐 하겠어? 같을 거 아니냐. 그지? 같으니까 얘랑 아우씨 머리 아파.
모호한 접선 찾는 평행한 접선을 갖는 지점이 존재할 거야 안 할 거야? 존재할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됐니? 그럼 여기가 알파면 자 니랑 평행한 접선 가지면 당연히 여기는 무슨 알파가 될 거고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 맞아? 다시 니가 몇이고 1이고 니가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접하고 다시 만났잖아. 그럼 여기서 2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2점이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몇 알파가 되는 거고 2알파가 되는 거고 문제가 없어. 됐니? 자 그럼 그 다음 거 비율 관계 하나 끝. 두 번째 거 해야 돼. 알았지? 알아야 된단다. 그 니네 정리할 거 잘 정리 안 해두니까 시험 문제 풀 때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그지? 시험 잘 보는 법 별거 있냐? 한 20분 만에 풀고 30분 동안 검토하면 되잖아. 그럼 안 틀리겠지? 아 니네 학교 시험 문제 다 쉽잖아. 어려운 거 안 나오잖아. 정확히만 알면 되는 거잖아. 니네 학교 시험 문제 중에 사고력을 요하는 게 있었어? 그런 거 없었잖아. 응? 아이고. 보자. 그 다음이에요. 두 번째. 자, 3차함수의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과 자, 같은 길기의 접선이야. 일단 3차함수의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과 같은 길기의 접선이야. 자, 첫 번째 변곡을 또 편의상 최대한 쉽게 잡읍시다. 아이고 아프다. 축이 있고 자 이렇게 있어. 얘가 이번엔 fx인데 자 내가 내 계산 편의상 이렇게 하나 잡을게. 자 여기를요 마이너스 루트 3알파라고 잡을게요. 일단 자 여기를 아이고 미쳤네 0이라고 할 거고요. 여기가 루트 3알파예요. 자 얘 지금 a 곱하기 아이고 x 곱하기 x 더하기 루트 3알파 x 빼기 루트 3알파라 전개 봤을 때 짝수 차수가 있어 없어? 짝수 차수가 없어서 원점 대칭이 된다. 일단 원점 대칭이야. 자 그러면 여기가 뭐야? 변곡이 되는 거야. x축이요. x축이 지금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아니에요? 직선이죠. 얘랑 같은 길기의 접선을 갖는 지점 여지점이랑 여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여지점이 있죠. 그럼 여기서 비율 관계가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 여기가 있잖아. 무조건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여기가요 무조건 알파가 돼서요 비율 관계가요 요 길이가 1이면 요 길이가 루트 3이 돼요. 1대 루트 3의 비율이야. 반대쪽으로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1이고요. 여기서부터 이마만큼이 루트 3이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이런 형태의 함수가 있을 때 요 극값 갖는 지점만 찾아주면 되는 거겠지? 그럼 미분하자. 전개해서 a 곱하기 얘가 자 여기 x의 세제곱 빼기 3알파 제곱 x 아니에요? 3알파 제곱 x죠? 자 이 녀석 미분을 하면은요
a 곱하기 3x 제곱 빼기 3알파 제곱이죠. 자, 3으로 묶어서 x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이니까 x 더하기 알파, x 빼기 알파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니? 그럼 여기서 되게 소소한 팁을 드리자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식으로 써야 되면은요. 절편을 잡을 때 알파 쓰는 것보다 루트 3알파 쓰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내 말 이해돼? 좋아. 니네 이럴 거란 말이야. 원래 일반적으로 나오면 이런 형태 함수를 주고서 여기 극값을 찾으라고 할 거야. 됐니? 그럼 내가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라고 잡으면은요.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알파가 되면서 극값 찾을 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알파 넣으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쓰라고? 절편을 루트 3배한 걸로 쓰라고. 됐어? 그래야지 계산이 훨씬 편해지겠지.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두 번째. 그냥 아니야, 다시 그리자. 두 번째 보면,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얘랑 같은 상황 줄게. 이번에 똑같아. 이번에도 원점 대칭 함수 준 거야. 자, 똑같은 애 줄 겁니다. 자, 여기서요 원점 대칭인 함수가 있고요. 변곡점 지나는 직선을 하나 그릴 겁니다. 일단 됐니? 자, 그러면 여기가 변곡인 거고요. 여기 만난 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랑 같은 모 기울기, 같은 접선의 기울기 갖는 지점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 여기 하나 있을 거고, 아이고, 여기 하나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식으로 굳이 안 써도 되죠. 어차피 위치 관계는 똑같이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럼 네 평행하고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면 이마만큼이 몇이면 1이면 맞아? 여기 만나는 요 지점이 몇 배가 돼? 루트 3배가 되는 게 같은 비율 관계로 존재하는 거야. 됐어? 흔한 그래프는 알아두세요. 여기까지 됐어. 자, 좀만 더 해볼게. 8문제 어떻게 다 하지? 시간 내. 자, 안 쉬어도 되냐? 쉬지 말아라. 자, 안 죽어. 잠깐만. 왜냐면 3차 함수 했으니까 몇 차 함수 해야 돼 이제? 4차 함수 해야 되는데 그 사이 하나 더 껴서 설명할 게 있고, 그 책에 보면은 fx가 변형된 그래프도 있죠. 원래 걔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그릴 수 있어야 돼. 뭐 y는 절대값 fx 그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fx가 있고 2k 빼기 fx 그릴 줄 알아야 되고, f에 2k 빼기 x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f에 x 더하기 p 더하기 뭐 해갖고 또 만드는 그래프 만들, f에 뭐 x 더하기 p 빼기 f형 이런 거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개 많은데? 그럼 그건 생략. 알았지? 나중에 해줄게. 지금 해도 어차피 못 그릴 거잖아. 이제 나중에 기말고사 볼 때 하자. 목표가 있어. 내년에 수능 수업 할 때요. 그냥 4점짜리 안 풀고 넘어가는 거. 하기 싫어. 제발 올해 하고 내년엔 하지 말자. 올해 고3 애들은 그래도 쉬운 4점은 다 그냥 막 풀었단 말이야. 어려운 4점 풀어야지 쉬운 4점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거야. 그지? 자, 보자 그러면. 여기까지 된 거지.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자, 그럼 내가 되게 소소한 팁을 하나 드릴게. 4차 함수 비율 관계 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짧게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 알았지? 잘 봐. 그래프가 주어진 상태에서 자, 그냥 함수값 구하는 거. 됐어? 그래프가 주어진 상태 함수값을 쉽게 찾는 방법. 됐니?
나중에 이거 되게 원래 버전 되게 여러 개거든.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놓으면 정적분값도 원래 그냥 구할 수 있고 한데 이제 거기까지는 못 외울 것 같고 지금 하는 것만 일단 팁으로 갖고 있자. 됐어? 이게 상황 판단이 좋을 수도 있어. 자, 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첫 번째부터. fx인데 자, 얘가 3차 함수인데 최고차 함계수가 1인 상태야 일단. 됐니? 자, 그리고 여기가 1, 여기가 3, 아이고 뭐야 3, 여기가 5. 됐니? 그 내가 궁금한 건 7의 함수값을 구할 생각이야. 내 말이 이해돼? 근데 내가 이거 구하는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잘 들어봐. fx가 요래 생겼죠? 그러면 fx가 x 빼기 1, x 빼기 3, x 빼기 5죠? 내 여기다 몇 넣을 거야? 7 넣으면 여기 7 빼기 1이지. 7 빼기 1은 요 거리 아니야? 요 거리죠 분명히. 맞습니다. 다시 여기다 7 넣을 거지. 7 빼기 3은 무슨 거리야? 요 거리죠. 7 빼기 5는 요 길이에요 아니에요? 길이죠. 그럼 내가 요 함수값을 구하고 싶으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하면 돼 안 돼? 됐어? 그러면은 6, 4, 2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네. 됐어? 48이죠. 그럼 여기가 몇이 되는 거야? 48이 되겠죠. 된 거야. 근데 만약에 앞에 2가 요렇게 붙었어. 맞아? 그럼 여기에도 몇이 붙을 거야? 2가 붙을 거야. 그럼 곱하기 몇이 되겠어? 2가 되겠네. 내 말 이해돼? 다시 해보자 그러면. 잘 봐. 두 번째야. 아까 내가 이런 거 했잖아. 1, 얘가 4야. 자, 그럼 내가 얘가 fx인데 최고차 함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해서 식을 썼을 때 요렇게 됐단다. 됐어? 극소값 찾고 싶어. 근데 이 식은 내가 안 쓴 상태고 극소값을 찾고 싶다고 쳐봐. 그럼 어디야? 극소가 된 점 몇이야? x는 3이지.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거리 몇이야? 2. 근데 이거 인수 몇 개 가져? 2개. 그러니까 2의 뭐? 제곱. 여기 거리 몇이야? 1인데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겠지. 이쪽이 더 크니까. 그게 싫으면 그냥 거리 1 곱해. 됐니? 그러면 이게 있잖아. 뭘 의미하는 거야? 이 점으로부터 이 사이에 절대값을 의미하는 거야. 그렇겠지? 부호 신경 쓰고 싶지 않으면 몇이 하면 4지. 그럼 여기 y좌표가 몇이 돼?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됐니? 알아들었어? 된 거다. 다시. 그럼 만약에 이랬어. 세 번째. 여기가 y는 5였어. 됐니? y는 5였고 자,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내가 해볼게. 여기가 0이야. 여기가 4야. 됐어? 이 상태에서 여기가 실제로 x는 3이거든. 좀 이따 할 텐데 여기 좌표를 구하고 싶어. 여기가 3인데 이해됐니? 그럼 뚫고 지나가면서 접했지. 여기 몇 개? 인수? 3개. 그럼 3, 3, 27 곱하기 몇이야? 1. 요 절대값 크기가 몇이야? 27이지. 근데 여기 y좌표가 몇인데? 5지. 그럼 밑으로 27 내려오니까 3, 마이너스 22야. 된 거야. 자, 할 줄 알면 판단이 빨라져. 여기까지 됐니? 자, 정리해놓고 5분 쉬었다가 더 보자.